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총비서 동지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돌째 즈음하여 첫 시간에 열정이 넘치는 축전을 보내어 중국 공산당이 100년간 중국 인민을 단결시키고 영도하여 이룩한 역사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나 자신과 중국 당과 인민에 대한 총비서 동지와 조선 당과 인민의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중국 당과 인민을 대표하여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며 총비서 동지와 조선 당과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총비서 동지가 중국 하남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폭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나에게 특별히 위문 구두 친서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중국과 조선은 다같이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쌍방이 이룩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훌륭히 이행하여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협수행에 이바지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총비서 동지가 조선 당과 인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건설 위협 수행에서 보다 새롭고 큰 성과를 끊임없이 거두며 사업이 순조롭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2021년 7월 23일 베이징. 역사적인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75돌 시대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은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키워주시고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온갖 은정을 베풀어 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넘쳐 있습니다. 1946년 7월 30일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알지 못하는 새 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한 조항 한 조항 작성하신 남녀평등권 법령은 우리 여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보파한 것입니다. 이 서식에 접한 온 나라 여성들이 감격에 울고 웃으며 먹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러는 것마다에 중세기적 봉건적 가정관계에서 해방을 얻은 조선 여성 만세를 비롯한 표어들이 나붙고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 법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여성 대회들이 소집되었습니다. 남녀평등권 법령의 발표로 우리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마음껏 일하며 배울 수 있게 된 여성들의 그 심정이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린 이 감사 편지들에 그대로 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녀 평등의 권리에 관한 법령이 태어난 것은 인류 법전사에 특기할 일이며 여성 천시로 얼룩진 피눈물 나는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또 하나의 사변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성들을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아가는 힘있는 힘으로 내려주시며 이 땅에 여성 중시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선 여성들의 존엄과 용예는 또 한 분의 절세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여성 혁명가들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온정은 끝이 없습니다. 해마다 38국제 분회절에는 우리 여성들을 위한 황홀한 공연 무대도 펼쳐주시었고 또 우리들에게 가슴 가득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신 우리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어머니 날도 제정해 주셨고 4차 전국 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사랑의 기념 촬영도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품은 우리 여성들을 가정과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내세워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장 풍지높고 높은 삶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품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 같은 사랑과 온정은 우리 여성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소문난 혁신자로 키워주는 자양분입니다. 제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늘보다도 바다하는 사랑이 더 큽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응당 한일을 한 저를 당에서는 중앙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 속에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내세워주신 시대의 전형들 가운데도 우리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처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항상 새겨안고 인민을 위해 한 가지 일이라도 더 찾아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조국의 국왕번영과 사회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시대의 꽃으로서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품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순결한 애국의 땀방울로 조국과 혁명의 박동을 도해주는 열렬한 도사들로 애국자들로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각지 농촌들에서 가물 막이를 위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농업 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해 하나같이 총동원돼서 조냐마다에서 혼신분투하고 있습니다. 가물 피해 막이에 모든 역량과 수단이 총동원 총집중되고 자기 지역 자기 단위 농사를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조리 밑에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남구는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둔덕에 위치한 강냉이 밭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강냉이 밭들은 다른 강냉이 밭들보다 습기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 가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강남군 마정협동농장에서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가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의 밭 면적이 한 10회 정도가 강냉이밭을 우리가 배치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물을 요즘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밭들 보면은 다 몽땅 우리 밭들이 다 둔덕이 다 올라서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물 받은 강냉이 잎입니다. 그러니까 가물을 받으면 이렇게 누러지고 이렇게 잎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천연당 질량이 떨어지고 정당 수확고 완전히 떨어진다고요. 어제 저녁에도 물을 푹 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 되니까 이렇게 또 갈라터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간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 깊이는 20cm까지 물을 푹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장들을 다시 다 건설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 농장들에 그래서 5개인지 8개를 더 중간 배치를 하게 조사해서 다 건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물 좀 폭염이 진행된다고 하나 현재 우리 간수는 좀 현재 걱정 없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오게 되면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청풀 깔아주고 벽교도 깔아주고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가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우리 잡밭 논 면적의 60%가 다락논이기 때문에 후름식 물대기, 토화식 물대기를 위주로 해서 논물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보면 온도가 35도씨 이상이 됐는데 논물 온도가 올라가면 흰마름병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논물관리공대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 온도를 재보고 계속 물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냉이 밭에서는 강냉이 깨꼬리 꺾어주기 총풀 깔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가물이 계속되면서 농작물들의 생육에 족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지금 여기
육포남새 전문 협동농장에서는 토양별 특성과 농작물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물대기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대는 방법도 토양 구조별 특성에 따라갑니다. 우리 농장은 머래 매육당과 질 매육당으로 되어 있는데 머래 매육당 같은 건 넌 물꼬를 5cm 정도 높여서 고정시켜 놓고 후름식으로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진 물이 우층으로 올라와서 넌 물꼬를 넘어서 나가고 항시적으로 밑에 물층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넌뼈에 이거 좋은 생육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찔미육당 같은 건 포화수증 물대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넌물꼬를 높이지 않고 토양이 후들후들할 정도로 물을 낮추대서 물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넌뼈 생육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물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작물이 밭작물들입니다. 이 밭작물에서도 강냉이와 남새가 가물 피해를 많이 받는데 농장에서는 이 양수동력 설비들을 최대로 망가동시키는 것과 함께 이 분수 식관수와 고랑 식관수를 대체로 아침과 저녁 시간에 관수를 해서 물기날기를 최대로 막으면서 가물 고온 피해를 철저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천시에서도 가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직 사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고온과 폭염으로 우리 시에서도 토심 얕은 밭과 모래자갈 땅을 비롯해서 일부 논과 밭들에서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를 이겨내자고 우리 농장원들뿐 아니라 온 시가 떨쳐나섰습니다. 우리들은 물온천을 모두 찾아 이용하면서 물차와 강우기를 비롯한 물운반 수단과 물주기 시설들을 총동원해서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물을 주는 것과 함께 관수한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풀과 벽돌 깔기를 진행하면서 송장 촉진제와 영양액 시비를 비롯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농장에 여러 차례 찾아오시어 이 가물 때에는 이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물을 끌어올려서 감염을 극복할 때에 대한 여러 차례 이 강력적인 유흥 교실을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이 가물과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거 이제 우물과 불포, 쩔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수단을 다 이용해서 지금 여러 군데 지금 가물 피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농장원들 뚫쳐나서 가물 피해를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과 또 해질 무렵에 물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제 집일처럼 율성스레 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그 35도씨 이상이고 고온이 그 수십 일 동안 지속되면서 그 폭염이 여러 날째 지속되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수백 정도의 알곡밭이 지금 물 부족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동기와 강우기를 총동원해서 물주기를 조직하고 있고 그 강하천을 많이 끼고 있는 시안의 실정에 맞게 그 수백 개의 보를 막아서 물온천을 충분히 확보한 데 기초해서 매일 수십 정도씩 물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 지역은 원래 물온천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지대가 그리 높지 않아서 이 가물 피해가 심히 받지 않던 농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폭염이 여러 날째 지속되면서 가물이 지금 현재 3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장원들이 떨쳐나서고 그다음에 시안의 모든 이 주민들이 총동원돼서 이 물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물주기한 면적에 청풀을 깔아주고 벽돌을 이거 덮어줌으로써 수문 증발을 최대로 막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앞장에 서서 현지를 답사하면서 피해 면적을 구체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해서 조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교대 운전수들과의 합심하에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고 물 보장을 원만히 하겠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시간 가동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늘 고심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9일 하루 동안 세계적으로 60여만 명의 감염자와 1만여 명의 사망자가 떠들어나 그 수는 각각 1억 9,729만여 명, 421만 2,9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속에 최근 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에서 전염력과 왁진 견딜성이 강한 람다 변이 비루스가 전파돼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페루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람다 변이 비루스는 그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해서 2021년 6월에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관심 단계의 비루스 목록에 올랐습니다. 페루에서는 람다 변이 비루스 감염률이 지난 3월에 50% 정도였지만 지금은 82%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칠레에서는 새 확진자의 32%가 람다 변이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전문가들은 람다 변이 비루스가 감마와 알파 변이 비루스보다 전염성이 더 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변이 비루스가 왁진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카나다, 콜롬비아, 브라질을 비롯한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람다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람다 변이 비루스에 대한 우려가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도이칠란드를 비롯한 대륙의 10여 개 나라에서 이 비루스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현재 람다 변이 비루스는 세계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남부 지역에서 최근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로 기온이 낮아지어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기관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보기 드문 눈내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리오그랑드 두 솔주의 30여 개 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른 주들에서도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볼스카의 서북부 지역에서 29일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한 대의 자동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철길에 들어선 데 있다고 합니다. 이러해서 달리던 열차가 자동차를 들이받으면서 탈선됐다고 합니다. 사고로 8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절멸 위기에 처한 꽁미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비법적인 사냥과 밀매로 지난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꽁매의 마리수는 60 내지 70%나 줄어들었으며 꽁매는 앞으로 30년 5간에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꽁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는 2004년부터 꽁매 보호구를 설정하고 수년간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 꽁매들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곳 연구사들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200여 마리의 꽁매를 자연 상태에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위주로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라손과 강계, 개송의 낮 최고 기온이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소해안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장진과 세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4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소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령년을 비롯한 소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7월 31일 토요일, 음력으로 6월 20일입니다. 내일 평안북도와 동해안 지역에서 흐려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와 밤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피운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고온 현상은 내일부터 약해지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지역에 들은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가물이 지속된 것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34.1도로서 평년보다 6.4도 높았고 강동과 신평, 자성을 비롯해서 소이안과 장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 주일 동안에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전국 평균 강수량은 2.5mm로서 평년보다 매우 적었고 이것은 지난 시기 같은 기간의 강수량으로서는 가장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고 비가 적게 내린 것으로 해서 황해남북도와 평안북도, 장항도를 비롯한 이 대부분 지역에서 가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8월 1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1일부터 3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평균 40 내지 7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2일에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3일까지 내리는 비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가물은 해소될 것이 예견됩니다. 4일에는 황해남북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북부 지역에서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농작물들의 생육에 지장을 받거나 농경지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물결 정리를 잘하며 도시경영 부문과 도로관리 부문에서도 빗물이 제때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배기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 보강을 잘하고 위험 개소들을 찾아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